안녕하세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인생의 플러스를 만들어가는 사플러들의 리비입니다. 제가 오늘 또 새로운 장소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호담씨라고 하는 오란다 판매학 카페를 운영하시는 브랜드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제 리엠님 나와 계신데요.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 오란다와 요즘 커피를 팔고 있는 오란다티스트 박채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omeone keeps blocking my way. I can't 저희 리엠님은 사실 숲넛과 인연이 되게 깊잖아요. 그렇죠. 저희 거의 진짜 숲넛 시작할 때부터니까 3년이 거의 다 됐죠? 저희 안지가. 진짜 엄청 오래됐네요. 저희 수프트너츠 초창기부터 함께 해주신 분인데 약간 숲넛과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처음에 이제 취업하려고 이제 어딘가 인턴을 해야 되긴 했는데 어디서 하지? 하다가 이제 숲넛에서 하는 인턴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턴을 지원을 했는데 또 운이 좋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면접 볼 때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킹 받는다는 표현 알려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게 리엠님이었어요? 네. 진짜 저희가 네, 신조어 진짜 몰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리엠님이 제가 엄청 많이 알려주셨어요. MG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MZ라기엔 좀 늙어버린. 그래서 이제 그때 인연이 맺어졌고 오늘은 이제 리엠님 브랜드 오너로서 저희 인터뷰에 감사하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어떤 브랜드 운영하시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리엠님 약간 커리어 패스부터 지금 하시는 브랜드까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숲넛에서 인턴을 끝내고서 운 좋게 또 헬스케어 브랜드의 마케터로 취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하우스 마케터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 있는 호담씨로 오게 됐는데 이 호담씨라는 브랜드는 저랑 제 동생이 만든 건데요. 처음부터 호담씨였던 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문경에서 다른 오란다 브랜드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호담씨에서 오란다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란다 다들 요즘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쵸, 할메니얼이 또 유행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 엄청 흥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문경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네, 제가 네. 알기로 림님 문경 출신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저는 문경 완전 무연고지예요. 근데 이제 문경에서 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다 오란다를 너무 좋아해요. 오란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문경 세제에 관광지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게 할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거기를 가야겠대요. 그거를 시작을 해야겠대요. 아니 문경에 누가 오냐고. 우리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동생이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문경으로 먼저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동생분이 디자이너분이시죠? 네, 맞아요. 동생은 이제 똑같이 헬스케어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있다가 문경에 먼저 갔고 저는 이제 1년 정도 채우고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어떠셨어요? 문경 처음 내려갔을 때. 막막했어요. 진짜 막막했어요. 왜냐면 장사, 가게 이런 거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막막했어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 가셨던 시점이 이제 코로나랑 좀 맞물렸었잖아요. 그쵸. 근데 관광 지역에서 이렇게 판매하실 때 그런 사태가 있어서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네, 관광지가 확실히 타격이 많이 있긴 했어요. 그 작년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로 매출이 다행히도 이제 저희는 나 혼자 산다에서 한번 맞아요. 전현무님이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PPL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PPL이 아니었는데 어떻게들 다들 알고 오셨는데 진짜 짧게 나왔거든요. 전현무님한테 선물 하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엄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럼 되게 궁금한 게 이제 오란다라는 제품을 선정하시고 판매를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맛만 판매하면 이제 브랜드 성장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장을 해야지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맛을 개발하고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한다? 이런 과정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막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고. 저는 우선은
맛집을 엄청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나 지금 어디 동네인데 여기는 어디가 맛있어? 거기는 여기 가면 돼. 바로? 네, 바로. 경력이 좀 된 셰프님들 맛집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선 정말 영감 얻을 게 많거든요. 뭐 어떻게 디자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맛 조합을 한다든지. 왜냐면 제가 셰프 그런 요리를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데서 레퍼런스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영감을 얻는 편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한 가지 맛밖에 없었어요. 유자 맛밖에 없었는데 고객분들이 여기는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 오히려 고객분들이 물어봐 주셨구나. 네네네. 고객분들이 먼저 찾아주셔서 고객분들이 더 많은 맛을 원하는구나 라고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로 조합을 해보고, 그리고 시중에는 어떤 게 좀 시장성이 있는 재료인가 라는 것도 좀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만들게 이제 됐어요. 유자가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무슨 맛들이 있죠? 그래서 유자가 없는 오리지널 맛, 감태 맛, 그리고 검은깨가 있어요. 그리고 곧 출시가 될 그거는 또 이제 곧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신제품을 저희와 함께 하실 예정이라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문경이라는 곳에서 관광객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한 어느 정도였죠, 기간이? 1년이었죠. 1년 정도 문경에서 가게를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오픈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판매했던 그 인사이트가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되게 다양한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중 되게 기억에 남는 그리고 사플러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험 이야기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분들이 뭔가 여쭤보셨을 때 무조건 된다고 하는 거. 네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죄송해요. 저희 거기까지는 안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저희가 없는 거를 이제 뭐 만들어 달라고 하시거나 했을 때 죄송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써서 아직 못 해드려요.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다 매출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된다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다 이렇게 들어주면?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편하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네? 사실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도 무조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인사이트라면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객이랑 더 이렇게 맞닿아서 소통을 하면 그런 고객의 소리들을 더 직접적으로 듣고 네, 그걸 네. 적용할 수 있는 약간 힘이 생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근데 사실 되게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요즘에는 그런 밈 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문의하면 DM으로 문의하면 죄송합니다. 이 이모지로 막 안 됩니다. 막 인사말부터 해주세요. 뭐 이런. 근데 그 밈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그런 문화가 싫기 때문인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저희는 네, 다 됩니다. 다 돼요. 다 돼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매출이나 브랜드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네,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마지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 제재도 풀리고 하면서 오프라인 장사에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약간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오프라인으로 이제 가게를 열 때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스타그램도 운영하시잖아요. 그 네, 이야기 맞아요. 지금까지 쌓으신 경험에 대한 이야기 올리시면서 네, 애프터툰이라는 계정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주로 얘기를 했던 거는 정확한 타겟과 정확한 차별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틀리지라도 정확한 타겟층과 정확한 차별 포인트를 잡아서 시작하셔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딱 넘어가는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문경에서 1년 동안 이제
경험과 판매 경험을 쌓으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장소도 지금 호담시 위례에 있는 매장이거든요. 저는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일단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웬만한 이제 예쁜 카페들 다 가보고 하는데 뭐 성수에 내놓으라 하는 이런 매장이랑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오브제가 다 센스가 있고 등 같은 것도 호담시 오란다를 이렇게 맞습니다. 이미지화해서 만드셨고 맞습니다. 근데 일단 서울로 올라오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뭐 확장을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이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상권은 어떻게 고르셨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너무 궁금해요. 저희는 우선 문경에서 하던 게 저희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시던 브랜드를 저희가 이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제약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제약 사항을 뚫고서 우리가 우리 브랜드로 우리만의 색깔을 낼 수 있을까 하다가 우선 문경에서 벗어나기로 했어요. 문경에서 계속 있게 되면은 이 관광지로 사람들이 오는 거지 우리 매장을 보고 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우선 보려고 그래서 브랜드를 먼저 만들기로 했어요. 문경을 떠나서 서울로 오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위례에다가 하게 된 거는 맨 처음엔 사실 속리단길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개인이 들어가 있기보다는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너무 잘 된 브랜딩이고 너무 잘 되고 있는 마케터들이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좀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사실 포기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찾게 된 게 여기 위례가 된 거예요. 저희는 위례에서 지금 7년째 살고 있는데 토박이거든요, 거의. 잘 아는 동네에서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위례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위례라는 거점을 네.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 매장 자리 고르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고르시게 됐어요? 우선은 집이 가까워야 된다. 아, 출퇴근이 용이한? 네, 출퇴근이 용이해야 된다. 문경도 너무 멀었고 그 전에 다니던 회사도 저는 막 1시간 반씩 걸려서 갔거든요. 왕복 3시간. 가까운 곳에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여기 주변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자본금이 많이 없으니까 권리금이 없는 곳을 찾아보자. 그래서 권리금이 없는 곳을 찾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몰리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찾다가 바로 집 앞에 있는 상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 인테리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고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하나 다 골랐는데 우선은 인테리어 업체를 너무 잘 만났어요. 거기 분들도 워낙 본인들 인테리어 디자인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어서 저희랑 얘기를 할 때 원하시는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 때문에 더 작업하기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과 인테리어 업체가 원하는 방향이 같아서 더 작업하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뭔가 미팅할 때 느낌이 오나요? 약간 우리 팀이랑 네, 잘 맞는다 네네. 이런 게? 우선은 디자인부터 보면은 달라요. 우리가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너네한테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보여주셔서 그리고 상담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이랑 일하면은 정말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미팅 때 딱 느낌이 맞죠.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리엠님도 지금 이렇게 상담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네, 맞아요. 그죠? 막 커피 고르는 법이라든지. 네네네네. 그쪽으로 문의가 많이 오나요? 아니요, 이제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 모든 동네 카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를 시작할 때 처음 안 건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코스트코 원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팔 수 있지만 저는 커피에 엄청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하루에
6, 7잔씩 먹으면서 다녀요. 카페 투어를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커피에 내가 진심이니까 더 진심이어보자 라고 해서 원두를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원두들 그리고 커피들 다 먹어보면서 여기는 어떤 맛이니까 우리는 이런 맛으로 가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게 고소함과 산미의 밸런스였던 거죠. 맞아요. 커피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실 때 뭔가 이렇게 목 넘김이 편안하고 이렇게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지금 문경에서 1년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또 계속 하고 계신데 그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약간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나 뭐 고객이라든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문경에서 저희 남매 둘이 갔지만 얻어온 인맥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데 문경에서 이제 다들 가게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게가 끝나면은 친한 오빠네 가게 뒷마당에 모여서 다 같이 음악도 듣고 모닥불도 피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로컬 브랜드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같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요. 진짜 사업할 때 이렇게 주위에서 응원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그룹?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새로운 거 도전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오히려 반문을 많이 듣는데 사실 빨리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응원만 해도 부족한. 그런 집단이 있으면은 어차피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을 어차피 그들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 상담도 하기 쉽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늘 서로 응원을 하면서 지내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인연을 길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정말로. 저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리엠님을 3년 전부터 봐왔잖아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엄청 배움의 진심이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리엠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사이드 프로젝트 했던 경험이 지금 리엠님에게 어떤 자양분이 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뀌었던 거는 내가 생각한 거를 실천하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전에는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걱정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로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근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난 이후에는 생각 1초, 실행 100. 거의 그렇게 됐어요. 멋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동생이 그러거든요. 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근데 그 남매끼리 일하는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남매끼리 일하는 거요? 저는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하시라고 추천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써니님, 리비님처럼 케미가 잘 맞는 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차피 싸워도 집에서 봐야 되는 헤어질 수 없는 혈연끼리 하셔라. 와야 라고 되지 저는. 근데 리엠님도 거기에 동의하세요? 뭔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동업으로 해야 된다? 네, 저는 무조건 동업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우리 둘이라서 다행이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멘탈로도 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동업자가 있다는 거는 너무 행복은 아니야. 왜 말을 하는? 남매니까 행복은 아니야. 행복하진 않고 그냥 감사한 일이다. 저희도 늘 이렇게 힘듦을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리엠님 이제 미래 매장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3달 됐죠. 뭔가 다양한 또 경험이랑 생각들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호담 씨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호담 씨의 계획은 앞으로 이제 곧 와디즈 펀딩을 하려고 하고요. 새로운 맛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먼저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먼 미래에는 아마 2호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생각만 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아까 생각 10초 실행. 일단 와디즈 펀딩부터 화이팅! 파이팅!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리엠님에게 사이드 프로젝트란? 뭘까요? 저에게 사이드 프로젝트란 영원히 해야 되는 일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그리고 저는 특히나 한 가지 일만 하면은 굉장히 질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사실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막 나는 패션도 하고 싶고 화장품도 하고 싶고, 그래서 영원히 해야 하는 기분 좋은 숙제 같아요. 앞으로 또 리엠님의 브랜드와 또 앞으로 생길 사이드 프로젝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호담 씨의 리엠님 인터뷰 해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곧 와디즈 펀딩에서 신제품도 런칭되니까요. 그때 소식 전할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사플러들 시리즈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인사할래? Lost in a daze, I caught your sudden gaze, and time it started racing.